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2의 마지막 10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시즌1과 2 합해서 20번의 강의를 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기도 하고 중원본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벌써 20번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아프고 힘들고 외롭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사실 20번의 강의 중에서 이 강의가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강의예요. 이 강의 서두에 제가 항상 자주 영화 얘기를 들죠.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30살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매그놀리아. 목련이라는 의미죠. 그 영화를 보면은 톰 크루즈가 나옵니다. 톰 크루즈는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남성적이고 마초죠. 근데 그에게도 슬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자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고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는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TV쇼의 유명한 사회자예요. 알고 보면은 그 아버지가 어릴 때 그 딸을 성추행한 겁니다.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남편이 거의 죽어갈 무렵이에요. 식물인간 상태에 거의 도달했는데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나오는데 그 경찰관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총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이 또 등장하죠. TV 퀴즈쇼에 등장하는데 매번 승승장구하는 굉장한 천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정말 결정적인 TV쇼의 장면에서 소변을 지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금고를 털지만 결국 그 돈을 또 갖다 놓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또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을 저렇게 조각조각난 모자이크들이 탁탁탁탁 이가 맞듯이 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는 서로 다 연관을 맺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매그놀리아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픈지 봅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랑이죠, 뭐. 특히 젊은 남녀들은 사랑 때문에 아프고 힘듭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프죠. 하지만 이제 그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도리어 이제 중년에 사랑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더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더 자주 있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외롭고 힘듭니다. 반대로 또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있죠.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또 우리는 힘들고 또 누구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미워하는 사람은 또 자주 만나니까 힘들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약혼자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 본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픔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명문대학을 나와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일하고 결혼도 할 시기에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몸에 열도 나고. 그래서 그냥 감기련이 두고 있었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고 혈색도 점점 병색이 완연하게 되죠. 운 좋게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무균실에서 있는 동안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또 힘들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에 이르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만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대기업의 중역이라는 게 자신에게는 큰 타이틀이었는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실업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실업자가 돼야 되지? 그러니 이제 하는 수 없이 청계산을 매일매일 오르게 되는 신세가 된 거를 한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애정을 베풀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느닷없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 있거나 친구들과 노래방을 전전하거나 아무리 달래고 야단을 치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지? 내가 살아온 게 열심히 살았고 가족들에게도 헌신을 했고 아이들이 원한 대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애를 가져야 되나? 왜 나는 이런 환경과 접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또 우리는 늙어가죠. 늙으면서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냥 공원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다죠. 나이가 들면 잃기만 하는 도박이라는 얘기를 하죠.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들은 친구들이 죽음의 소식뿐이 없습니다. 그나마 나를 잘 이해해주던 배우자마저도 죽고 나서 이제 혼자 몸이 되게 됩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뭘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들 들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남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갈까? 그 생각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더욱더 외롭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화도 소개를 했고 사례를 소개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들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이게 주제고 이게 다예요. 오늘 강의. 시즌2의 마지막 강의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과 치료 도구 중에 참 좋은 것 중에 집단 치료라는 게 있어요. 집단 치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탁 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보는 환자 중에 고등학생들, 나도 그때 힘들었어. 그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서 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외롭고, 자기만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그거는 우리 이 사회가 행복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에 보면은 TV 토크쇼에 연예인들 부부가 나와서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듯이 즐거운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집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학 강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루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인생의 패배자구나.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난 불행하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그건 방송이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건 하나의 조작된 이미지예요. 방송이 어떻게 매일 인생의 힘든 점들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인생 자체가 힘든데 방송마저도 그런 것들 보여주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과장되고 좋은 이미지, 행복한 이미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 인생이란 것 자체가 힘들고 아프고 외롭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 제가 20번의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면 행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측 불가해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느닷없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 살만하다는 사람이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 사람이 정말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저 집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행복한 집안이라고 했었는데 애가 속을 새깁니다. 도대체가 그러면은 인생이 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다 행복한 사람은. 다 하나씩 고민들을 안고 살거나 여러 개의 고민들을 안고 삽니다. 그러면 왜 자꾸 뻔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냐? 그거는 뭐냐면 인생이란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나만 힘들고 아프고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인생이라는 게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고,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내가 느닷없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갑자기 인생의 무게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거 한 다음엔 이거 하고, 30평 다음엔 50평 아파트를 이사하고, 이 차를 사고 다음 차를 사고, 다음에는 중형차를 사고 대형차를 사고,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질병이 닥치거나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어머님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 계획에 없던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거는 무계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대처의 영역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대처하는 거지,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하는 와중에도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대처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덜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떤 계획 안에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돌발 사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게 되고 돈도 띄게 되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속을 새기고 공부도 안 하게 되고 또 배우자가 느닷없이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느닷없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나만 유별난 게 아니고 나만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그냥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인생이니까 내가 젊었다가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고 내 기력은 쇠하게 되고 아프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때요? 인생을 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반대로 조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강의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동료 인간들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위안되시죠? 그리고 조금 받아들일 마음 생기시나요? 그런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시즌2 마지막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여력이 된다면은 시즌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